안녕하세요. 용인촌놈의 이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장터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 바로 충남 지역에서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오형상 선생님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에서 운동처방사 역할을 맡고 있는 오형상이라고 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오면서 느낀 게 너무 일단 좀 놀랐어요. 이유가 시설에 일단 압도됐었고, 그리고 굉장히 일단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여기 센터를 들어올 때 2019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지어져가지고 됐으니까 이제 한 4년 차 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아직 새 건물에 냄새도 좀 나고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제가 궁금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운동 처방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모셨는데 한번 이제 천천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에서 이제 근무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어떻게 되시는지? 체력 인증센터다 보니까 저희가 체력 측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 상담, 처방을 내리고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처방사 분들은 그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체력 증진 교실이라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찾아가는 측정 버스라든지 개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제공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력 측정 평가를 여기 센터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장애인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충남인데 충남에 있는 전 시군에 다 파견을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충남이 15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저기 멀리 있는 논산이나 태안 이런 곳도 다 측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가 좀 많으시겠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이동거리적인 거랑 시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이쪽에 직접 와서 측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부분 측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기는 아산 장애인 체육회 건물을 이용하고 있고요. 아산 장애인 체육회를 이용하시는 뭐 회원분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아니면은 저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가끔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내방 측정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력 증진 교실이라고도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체력 측정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도 그 생활체육 지도자 선생님들처럼 수업을 하는 건데 저체력자 위주로 그분들이 원하는 운동 목표에 맞춰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8주간 진행하는 증진교실 수업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측정이 업무가 주다 보니까 매주 계속은 힘들고 1년에 한 4기수 정도 모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 체력 인증센터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장애인 체육 쪽으로 오고자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원래 체육 행정 업무를 하다가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쪽으로 일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주변에서 채용 공고를 보다가 충남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공고를 보고 썼는데 이제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 운동 처방사라는 직업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게 아니고 행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격증을 준비하다가 좋은 기회가 나서 들어오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힘든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점들이 있으셨나요?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사례를 들어서. 일단 처음에 왔을 때는 장애 유형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특히 뭐 휠체어 장애인들의 트랜스퍼 이동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뇌병변 장애인들의 강직 증상 때문에 그 움직임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어려웠고요. 지금도 뭐 청각 장애인분들은 수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사가 없으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 아직도 모든 장애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처하기는 어려운데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해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보통 장애인분들은 기저질환도 많으시고 다양한 질병들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모르는 질환이나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이제 운동치료 총론이라는 책과 뉴만의 이제 움직임 해부학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 소위 말하는 지적 자폐성 장애 친구들이 수업을 지도하면은 내가 10을 말하면 10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체력 측정 평가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측정을 하고 했을 때 집중하지 않고 이탈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 자해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법도 한데 혹시 그런 경험은 있으셨나요?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자폐 증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측정하다가 뛰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저희는 잡으러 뛰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보통 시군마다 있는 그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 지도자들은 라포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소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간보호센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간에 이제 형성된 친밀감 덕분에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력 측정 방법이 이제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또한 이제 장애 영역마다의 차이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는 이제 왜 그런 것인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보통 비장애인들은 달릴 수 있고 계단을 오르거나 다양한 이동 동작이라는 게 좀 수월한데, 휠체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달릴 수가 없으니까 휠체어를 이용한 휠체어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메르고미터, 이제 손으로 돌리는 자전거를 탄다든지를 통해서 실패 지구력을 측정해야 되는 거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안 들리니까 당연히 빛반응 검사로 해야 되는 거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보이니까 소리 반응 검사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측정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측정 가능한 장애 영역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매뉴얼상으로는 척수장애인, 척수, 지적장애인, 시각, 청각 이렇게 4개의 장애 유형밖에 나눠 있지 않아요. 매뉴얼화된 장애 영역은 총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 영역은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처방사 선생님 같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 채용 기준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이 최 1순위로 꼽히고 있고요. 요새는 일반 사설센터나 다양한 곳에서 운동 처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셉이라고 이제 사단법인에서 하는 운동사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카타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운동 처방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증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격증이 세분화된 자격증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는 체육학 전문 학사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공학을 하시는 사람은 환경공학사 이런 자격증이 다 분야마다 있더라고요. 이게 체육 쪽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체육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자격증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취득하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한 번에 실력도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자격 말고는 혹시 다른 건 필요 없을까요? 장애인을 뭐 많이 접해본 그 직군에 있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장애인 국민체력백도 마찬가지로 운동 지도 경험이나 내가 선수 출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경력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력, 그러니까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이 꼭 있어야 하지만 플러스 아까 말했던 사단법인의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고 거기에다가 경력까지 있으면은 최고라는 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격증명은 사실 건강운동관리사잖아요. 네. 근데 채용 공고를 제가 한번 인터뷰를 봤는데 운동 처방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명칭이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 문체부랑 이제 보건복지부 간의 이 명칭 사용에 대해서 좀 다툼 같은 게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운동 처방, 이 처방이라는 단어가 의료계에서 써야 하는 단어인데 체육계에서 쓰면 안 된다. 이게 있었던 걸로 하는데 지금 보통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공고도 운동 처방사로 공고가 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 문체부랑 보건복지부 간의 네. 이 용어 사용 때문에 처방이라는 단어가 되게 조심스럽게 네.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채용 공고에서는 운동 처방사라고 채용이 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 용어가 사용될지 아니면 건강운동관리사로 사용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까? 네. 바로 이제 현재 운동 처방사라는 직업이 정규직 또는 계약직 어느 위치에 있으며 받는 연봉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우선 뭐 체육계가 전반적으로 다 비정규직이 많은 추세라 저희도 똑같이 지금은 계약직으로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종종 무기직이나 이제 정규직 채용 공고가 요새는 하나씩 있더라고요. 또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작년 이제 연말정산 자료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 4,200 정도가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시도마다 다 달라요. 보조해주는 게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은 275만 원이 이제 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이고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거는 지방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그렇군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통상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금액이 지금 통상적이나 그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인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땄는데 아직까지 지금 자격증이 생기고 7년인가요? 지난 시기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은 추세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네요.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운동 처방사의 비전은 어떻다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도가 3개 시도가 빼고 이제 인증센터가 다 지어졌어요. 앞으로 3개 시도는 당연히 인증센터가 생길 거고 이제 관계자 이야기를 따르면 이제 저희 충남 지방에도 저희 센터로만은 이제 소화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방마다 1개에서 2개 센터 정도는 더 개소할 여지가 있다고 알고 있고 요새 반다비 체육관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시군의 의지로도 이제 반다비 체육관 내에 운동 처방사랑 체력 측정실을 이제 만들려는 이 추세랄까 그런 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전망은 그래도 밝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시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시군에 이제 체력 인증센터가 많이 생기면 선생님의 업무도 자연스럽게 조금 분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게 되면 그런 측정 데이터를 알아서 처방하고 하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또 모아가지고 이제 좀 더 상위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도 단위에서 조금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검토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될 예비 운동 처방사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동 처방사로 일을 하게 될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저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운동 처방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도 다양하고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운동 처방사 준비 잘 하셔가지고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처방사 따시고 좀 더 내 역량을 강화하다 보면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야망을 꿈꿀 수 있는 자리까지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두들 힘내서 공부도 하시고 자기 역량 강화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선생님의 말씀이 예비 운동 처방사 분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영상을 통해서 팍팍 전해지네요. 자, 이제 장애인 대상으로 그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주고 계신 운동 처방사라는 직업, 그 모영상 선생님을 통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각 장애 영역에 대한 그 전문성 이런 것들은 운동 처방사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전문성을 갖춘 자격증과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비정규직에서 대부분 머물고 있다는 현실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아주 큰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사실은 선생님께서도 계속 강조해 주셨듯이 이 비전은 굉장히 밝다라고 하니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파이팅 하시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까지 그 인터뷰 요청해 주셔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장애인 체육 파이팅!